자, 오늘은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시장의 반등과 함께 두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어제와 다른 섹터의 움직임. 오늘은 2차 전지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트럼프 공포와 함께 2차 전지주들이 어제 하락을 했는데 과도한 하락이었을까요? 오늘의 반등 배경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일단 일각에서는 IRA든 업황이든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제 우주항공 올랐던 걸 본다면 2차 전지도 결국은 테슬라발 훈풍을 받으면서 콩고물 하나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업황도 있겠고요. 뭘 IRA 체제가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될 텐데요. 자, 반등의 이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콩고물은 2차 전지가 아니라 테슬라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번 주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여기서 꺾일 수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IRA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공화당 쪽에서의 반대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미시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반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IRA에 대한 완전한 폐지보다는 그 안에서의 비중 조절, 그러니까 보조금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줄을 수는 있어도 이전만큼의 과도한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이 얘기했는데 다만 연속성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 이유가 오늘에 대한 상승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연속성을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장 같은 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라면 여기 바닥인가? 그러면 좀 여기서 담아볼만 한데 하면서 연속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은 오늘 시장의 상승으로 보고 연속성이 조금 더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도 IRA 체제가 못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일단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2차 전지가 그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라는 조언도 더해 주십니다. 송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위기가 기회인 2차 전지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렇다면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상승은 그냥 단기 정도로만 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성장해 나가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고 2천억 원 가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같이 또 떠오르는 스타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말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또 잘 되면은 그런 것들 수주를 하죠.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뭐 4680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점들이 있잖아요. 배터리든 배터리 셀사든 어느 정도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IRA 뭐 감축 IRA 이런 것들을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 반대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혼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법을 막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그래서 이번에도 금투세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동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주장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원래. 그래서 IRA는 힘들다. 근데 다만 이제 보조금 감축 이런 것들은 또 관세를 물리겠다.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 좀 감축할 수 있어요.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큰 시장은 맞는데 미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유럽에다가 우리가 또 많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기 유럽에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라던가 최근에 벤츠랑 계약을 했었죠. 벤츠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벤츠가 원래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배터리 쓰다가 파라시스 그거 쓰다가 이제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청라에서 화재 사건 났던 거 파라시스 거 쓰다가 그렇게 됐던 건데 요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바꿨습니다. 벤츠가 이제 독일의 명차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독일과 함께 또 손을 잡고 또 유럽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되고 또 지금 보면은 내년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5년부터 유럽에서는 탄소 감축법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떨어뜨려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공장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 산업에서 쓰는 것들, 기계 이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CO2잖아요. CO2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동차가 1위, 그 다음에 2위가 공장이다. 공장에 기계 돌아가는 걸로 제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내연기관차만 줄여도 이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기후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등 1도, 2도씩 막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지구가 이제 멸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게 이제 2차 전지의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탄소 감축법은 유럽에서 지금 EU 유럽 연합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걸 지금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다 합하면 엄청 커요. 미국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가닥을 잡아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최근에 뭐 주가 좀 떨어졌는데 2차 전지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그 전부터 말이 나왔었잖아요. 트럼프가 뭐 최근에 1주, 2주 사이에 인기가 갑자기 확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가에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유럽향 매출이라던가 뭐 테슬라향 매출, LNF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랑 또 이렇게 제공을 하죠. 납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에 따른 수혜감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매력,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럼 실장님 지금 테마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탄소 배출 관련한 종목들이에요. 좀 덩치는 작은 종목들이긴 한데 상승 탄력만 놓고 보면 가장 강하거든요. 2차 전지와 견줘서 비교 분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투자 매력은 탄소 배출 쪽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2차 전지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제 탄소 배출도 결국은 2차 전지와 함께 친환경이잖아요. 네. 친환경이랑 같은 섹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탄소 배출이 먼저 가고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함께 간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탄소를 안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가스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먼저 올라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바이오나 캠트로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린 케미칼도 마찬가지. 그린 케미칼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가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친환경 기업이거든요. 친환경 회사들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근데 친환경이 트럼프 때문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근데 지금 보면은 또 탄소 배출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겁먹고 뭐 못 사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는 결국 함께 갈 것이다. 함께 지켜봐도 좋겠다란 분석입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2차 전지 자체는 연속성 있게 상승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어떨까요? 리튬주요. 최근에 2차 전지 못 움직일 때도 리튬주 나 홀로 고공행진을 했었고요. 어제 하루 쉬어가더니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어요. 리튬주만 똑 떼서 본다면 매력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제 미국 주식에서 엘버말이라는 기업이 올랐을 때 리튬주들이 함께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바닥권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이 종목군 같으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금 리튬 사업 연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테마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보다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리튬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연속성을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기는 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에 대한 공약들을 보게 되었을 때 재정 정책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금리 인상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투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미뤄지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캐즘 구간에 있다면 이제 회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캐즘 구간은 언제 끝나는가? 이게 테슬라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트럼프가 테슬라를 찍었으니 테슬라 중심으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만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게 2차 전지 기업이냐 혹은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율주행 쪽으로 나아가려는 기업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자율주행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테슬라 위주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어서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다른 기업들 안 팔릴 수가 있고 테슬라만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 점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수혜를 입으면 콩고물이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국내 2차 전지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은 꾸준히 테슬라가 그 수혜를 다 입을 것이다. 오히려 테슬라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도 지금은 좋은 전략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시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매력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주도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밤사이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상승을 보였죠.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그 훈풍일까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순항해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기록하고요. SK하이닉스는 탄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인데요. 자, 20만 원을 모처럼 만에 넘긴 SK하이닉스입니다. 실장님, 국내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회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20만 닉스를 기록하는 하이닉스에 의미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미국 엔비디아도 간밤에 많이 올랐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수혜를 좀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미국향 매출은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그랬으면은 바이든 정부 때 만들었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이제 폐기 의지를 좀 노골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기업들을 좀 배척합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TSMC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느냐? 대만 기업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약간 해외 기업을 좀 배척하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 관세라던가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여 나갈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다가 이렇게 공장도 짓고 하고 있죠. 텍사스주 이쪽에 삼성전자. 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금이라던가 보조금,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약간씩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측면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또 아까 2차 전지와 마찬가지인데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유럽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 또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또 오늘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미국향 반도체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아예 다른 뭐 TSMC 향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해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에이징 랜드라는 종목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요, 미국 의존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TSMC 향입니다. TSMC 쪽으로 지금 국내 TSMC와 국내 유일의 협력체예요. 협력체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로서 뭐 가온칩스가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디자인 하우스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에이징랜드는 TSMC 쪽에 디자인 하우스 협력체로서 하고 있고 미국향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관세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일 수 있다.
라는 거. TSMC는 지금 파운드리 업체로서 전 세계에서 누구든 부정할 수 없죠. 뭐 트럼프가 아무리 뭐 이렇게 좀 때려잡는다 하더라도 압박을 주고 관세 압박해도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TSMC가 1위고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파운드리. 근데 그런 2위조차도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TSMC가 대부분을 시장을 다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TSMC를 대체할 수가 없다. 인텔도 약간 발 빼는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SMC의 이런 관련 회사인 국내 유일 협력체인 에이징랜드 같은 회사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최근에 잘 갔잖아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된다라는 거세요. 네네.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너무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보다는 TSMC발 훈풍이 예상되는 에이징랜드가 반도체 안에서 지금 탑픽이다라는 조언도 결론 도출을 빠르게 좀 해주신 상황인데요. 김시은 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시장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굉장히 섹터마다의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잖아요.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교란에 대한 우려감도 좀 공존을 합니다.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뭐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반도체 걱정하는 게 지금 뭐 칩스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그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TSMC가 보조금 일단 뭐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은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보조금 받는 규모를 보면은 삼성전자 9조 정도 받고 SK하이닉스가 한 6,200억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금 칩스법 오려 좀 있기는 하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AI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AI요? AI 쪽. 결국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AI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들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쪽에 대한 규제가 또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되었다고 해서 반도체 뭐 피해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AI 관련 기업들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번에 캐펙스 투자가 2분기 대비했을 때 공격적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 더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정부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을 때 그 성장에 대한 폭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중국의 견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AI 쪽만 밀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범용 반도체까지 또 규제를 하려는 상황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DDR4라든지 레거시 쪽에서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트럼프는 트럼프고 AI에 대한 성장은 AI에 대한 성장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지금 일단 반도체 우려감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칩스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시은 팀장은 칩스법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AI 성장, 그러니까 AI에 있었던 규제가 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완화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함께 저희가 이 부분을 참고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김시은 팀장님도 반도체주 안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항상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네. 대형주 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20만 원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3분기 굉장히 좋았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적으로 밸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하단 라인대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접근을 하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을 펼치시려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력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분석 더해졌습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도 이제 올라올 기미가 보이는 모양이에요. 꾸준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자, 저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특징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현 시간 기준 양시장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 뚜렷한 사실입니다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아직 확실하고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틀에 대한 관심은 주목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요. 과연 10시 20분 구간 어떤 종목들이 등락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는 5G 통신 관련주 RFHIC 6.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호재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미국의 우주 상공이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결국 핵심은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죠. 여기에 덧붙여서 연말이 되자 통신주에 대한 배당 기대금 속에 전반적으로 함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미래통신 서밋을 개최한다라고 하면서 5G와 6G에 대한 기대감 함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더불어 실망감도 함께 줬던 5G 관련주 과연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오늘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통신주 함께 열어보시죠. 함께 상승하고 있는 오늘의 특징주는 조선 관련주입니다. 현대임스 현재 9.93%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그 외 조선주 대부분은 윗골이 달리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 만에 테마로 끝나는 게 조선주일까요? 전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하면서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미국 해군력 강화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다라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적 이슈인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현 구간에서 윗골이 달리고 있는 조선 관련주 다시 한번 봐도 유효한지 조금 더 철저한 대응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펩트론도 5.2% 상승분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이어 또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는 비만 학회가 끝나면서 근손실 없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 덧붙여 의료계에선 최근 비만도 질병으로 봐야 한다라며 의료보험 포함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어떤 대응이 유효한지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죠. 그 안에서도 AS텍 현재 6.44% 상승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오늘 중국 전인대 상무회가 끝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수출액이 다시 한번 관세에 막힐 수 있을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는 AS텍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시 20분 구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오늘의 궁금증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시죠. 네, 여전히 시장의 관심권역은 2차 전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테마바운드에서도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쪽이 2차 전지고요. 그 밖에는 양자, 암호, 리튬, 통신 장비까지 순서대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움직임은 좀 엇갈리고 있고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에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 이 가운데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봐도 되는 건지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봐야겠죠. 조선주 출발합니다. 현대임스 오늘 앞서 확인을 하셨지만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변동성을 이용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과 연관해서 어제 급등한 이 테마성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 안 되는 건지 저희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 현대힘스에 대한 조언 먼저 좀 도와주시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거래일의 상한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또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차익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전 상승분 13,5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결국 지금 조선과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특히 트럼프의 입에서 산업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선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조금 더 뛸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조선 같은 경우는 더 또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로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이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임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3,500원 라인대를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투자 같은 경우 유효하다라고 보긴 하나, 과연 이제 조선 쪽에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안에서의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연속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 혹은 하나오션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힘스보다는 더 눈여겨볼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이 종목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펩트론 한번 가볼까요? 근손실 없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근손실은요, 실장님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근손실은 사실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근손실이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꽤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긴 하고요.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자체가 최근 우리 시장 1년 동안 돌아보면 이렇게 꾸준히 재료 있었던 섹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도주 역할을 꾸준히 잘 해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했던 펩트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높게 봐도 될까요? 이제 내용은 아주 좋죠. 근손실 없이 이제 살을 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이렇게 지방도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잖아요. 보통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지켜줄 수 있다.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근손실 없이 하는 비만 치료제는 사실 좀 다른 데서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펩트론을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펩트론이 재무상 너무 좀 적자가 너무 심하다. 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지금 4년 연속 적자를 나고 있고, 사실 매출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미래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꿈이나 비전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매출이 지금 뭐 33억 1년에 뭐 물론 이번에 이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등등으로 해가지고 위고비도 그렇고 이런 점들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한데,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위고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저거잖아요. 노보노디스크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에 이 펩트론의 물론 기술력은 좋겠지만 많이 이용할까. 그리고 근손실 없이 이제 찾는 이런 비만약인데, 이거 뭐냐면은 지금 한미약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동일하게 근육이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약간 같은 계열의 그런 신약이라고 한다면은 한미약품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펩트론보다. 한미약품은 원래 이제 실적이 잘 나오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계속해서 올라붙고 있습니다. 흑자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쪽 섹터로 보고 있다.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한미약품을 좀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들여다봤고요. 이번엔 화장품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전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AS텍이 오늘 주가가 6%대 강세를 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재료 쪽으로도 시선이 쏠릴 가능성 높게 봐도 되는 건지, 그동안은 화장품주 안에서도 뭐 유통하는 쪽으로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미국에서 얼만큼 확장시키고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였는데, AS텍의 오늘 상승 저희가 눈여겨봐도 될까요?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의 부양책 규모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 섹터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인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서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렸던 이유가, 중국 관군제 그때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 순위가 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화장품을 더 우선하지 한국 화장품을 더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과연 중국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서 화장품 종목군들을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관련했을 때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추세로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옥석가리가 조금 더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소재라든지 혹은 용기 혹은 ODM 쪽에서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수급이 누적되어 있는 쪽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10시 30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그 안에서의 전략 먼저 세워봤고, 자, 이번엔 수급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세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흔히 말하는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전략, 수급의 참견으로 이어지겠습니다.